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노상원의 그 잔악상 그것이 그쵸. 근데 충격적이던데요? 밤늦게 다루어졌잖아요. 너무 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때 박선원 의원이 이군단 부군단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네. 이 부군단장이 노상원이가 어떤 인간이란 거를 2016년도 자기가 받은 명령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네. 2016년도에 그 박민우라는 곳 현재는 완스타인데 음. 그 친구 그 장군은 대령이면서 HID 부대장을 했어요. HID 부대. HID. 그 상급 사령관이 이제 정보사령관인데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을 그때 했고 네. 그때 아마 북한에 대한 어떤 뭐 그 특수 임무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HID 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 폭탄 조끼를 입혀서 예. 저 뭡니까 완전히 죽여서 해라 폭파해 버려라 폭사.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사실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면은 예. 또는 적진에 있으면은 목숨을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구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한 인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잔인함 근데 너무 어저께 잔인해요. 너무나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노상원은 그때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랐다. 지금 노상원의 수첩으로 나오는 나오는? 것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노상원 성격으로 다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었죠. 백령도 작전 같은 경우 맞아요. 그것도 이제 수장시키고. 그러면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네. 폭파 조끼를 입혀갖고 폭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충분히 그럴 노상원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지금 HID가 이번에 비상계엄에 많이 네.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불법적이고 어떤 잔인한 임무를 줬을 거예요. HID한테. 그렇겠다. 그럼 HID 니까. 임무가 끝나고 나서 비상계엄이 음. 임무가 끝나고 나면 HID들을 또 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HID 전문 출신이 노상원을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직속 상관으로 모셔봤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은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그 이론적이고 그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예. 끔찍한 그런 것들을 어저께 증언을 했었죠. 이군단 부군단장이. 예. 진짜 그 상황을 겪어본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 네. 건데 예. 아니 그 HID 북파 공작원 요원들에게 원격 네. 이 폭탄 조끼를 입혀서 제거하라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질의를 네. 또 해봤거든요. 예. 폭탄 조끼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네. 했더니 방탄복을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에다가 폭탄 조끼로 하면은 본인들은 입고 갈 땐 방탄 방탄복인지 조끼는 알고 입고 가는데 두툼하니까 실제는 폭탄 조끼인 거죠. 언제든지 눌러서. 위에서 눌러갖고 자폭시킬 수 있는 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끔찍해요. 이 사람이 노상원이란 사람이 네, 안산에서 점집을 네. 차려놓고 네. 그 앞에서 롯데리아에서 음, 전현직 군 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계엄 내란을 획책을 했다, 모의를 했다. 네, 그럼 점까지 보면서 군산에 비단아실 찾아가서 점까지 보면서 네. 자신의 이제 미래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내란을 같이 모의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윤건영 의원이 비아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졌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아폰을 나누어 줬더라고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비아폰이 있어요. 군에서 주요 지휘자들은 비아폰이 있는데 경호처에서 추가적으로 비아폰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 비아폰은 비상계엄을 위한 비아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비상계엄의 핵심인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거든요. 비아폰이 있는데도 또 네. 경호처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명단을 나눠준 불출대장을 확인하면은 예. 비상계엄에 연관된 사람들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음. 계속 윤건영 의원이 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폰 이걸 네. 살펴봐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비아폰 관련된 서버 압수수색 이런 게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버 압수수색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경호처에 있잖아요.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한 달이 지나면은 그 서버에 있는 자료가 사라진다 하던데 걱정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보면 여인영 이 이제 개엄날 박정훈 이 대령 항명 혐의 네, 재판을 그렇죠. 맡은 군판사 네. 4명 신원 파악 지시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윤석열 입장에서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최혜병 순직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로로 시작된 그 사안으로 우리가 의심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이걸 다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 12월 3일 날 걸리고 나서 공공시정도 1시간 후에 여인영이가 준 첫 번째 임무가 이 4명 신상을 확인하는 건데 네. 그 관련 담당자가 가져다가 확인을 했더니 네. 박정훈 전 지금 대령 전 전 수사단장의 재판과 관련된 군판사들 명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구속 그 하려고 할 때 예. 기각이 됐죠. 기각됐잖아요. 예, 그 구속영. 판사하고 뭐 여러 판사들인데 그때가 12월 3일이면은 1심 재판 결심을 놔두고 한 달 전 맞아요. 놔둔 한달 전입니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다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참 이 전공의도 음. 처단하라는 내용을 포고령에 담기를 담았던 네. 모습도 있고 또 체포조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네. 근데 거기에 또 군판사들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예.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못했던 문제를 총칼로 다 처단하고 쓸어버리고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전공이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번에 총칼로 다 복귀시키고 안 되면은 처단하는 거고 정치인들 야당 말 안 들으니까 처단하고 한동훈이 말 안 들으니까 처단하는 거고 예. 민노총 그다음 뭐 정의구현 사재단 툭하면은 또 뭐 그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니까 이번에 또 쓸어버리고 그다음 이제 방송국도 예. 완전 단수하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MBC, JTBC 뭐 또 한겨레, 경향 단수 그 오마이 TV가 없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그러니까 언론 네. 말 안 들었던 대표적인 언론사들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참 한 번에 한 방에 뒤집기 위한 네. 그런 내란 총칼로 모든 거를 그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한다는 거는 완전히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빌딩에 그러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방송을 못 하는 못하죠. 거고 단수가 되면은 화장실이든 없죠.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무할 수 없는 역할. 그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건데 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뭐 윤석열은 옥중에 있지만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사실상 옥중 정치를 하고 네. 있어요. 아직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극우 세력들한테 내가 건재하다. 지금 이 사법부가 잘못됐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란을 계속해서 획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위험합니다. 네, 이게.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합니다. 여기에 예. 참 그 가짜 뉴스를 변별력을 갖고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네. 보수 극우들의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윤석열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는 자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민주파출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최고위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강하고 그렇죠. 선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가짜 뉴스를 더 큰 가짜 뉴스가 덮는 형국으로 되니까 네. 이 새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새가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우리 새가 좀 밀리는 형국인 것 같아서 뭐 저쪽이 더 다시 절박한 거 저쪽이 지금 절박하니까. 다시 모두 전환을 해서 네.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 음. 아닌가 하는 논의도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 사안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처리하고 수습하느냐. 네, 내란에 제압하는데 그 잔존 세력들까지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네, 예.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네. 그야말로 내란 숙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네, 끝까지 그렇죠.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걱정.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또 강하게 대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네, 또 실용주의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강조를 했던데 네, 우리 성장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좀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길에 맨 앞에 주불리 김병주 네, 의원님이 계시다, 최고인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이지연님께서 귀여운 주불리 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이 자폭 쫓기 원격 네, 예. 자폭 쫓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이런 모습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 길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긴장을 계속 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네. 가시기 전에 네. 못 하신 말씀이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네. 그 감기하고 독감 좀 조심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내란 제압 힘 모아서 같이 끝까지 힘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마이 TV 특히 주불리 김병주 네. 같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요. 주불리 김병주가 네. 정말 네, 구독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만이 지금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네, 와, 2배나 훨씬 늘고 많은 네. 분들이 진실이 뭔지 진짜 그렇죠. 뉴스가 뭔지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네, 네. 주불리 김병주의 활동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